네, 저는 이번에 얼빈 얄롬의 최신 집단 정신치료 이론과 실제를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집단 치료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책 한 권으로 정말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인간은 언제나 집단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이 북클럽도 집단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집단 치료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또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와 이제 동기도 있고, 이 집단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시너지를 하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나도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누군가가 나한테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통찰을 해줄 수 있구나. 나와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서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집단 치료가 어떤 것인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하느님과 율법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율법사에게 자, 내가 너에게 지옥을 보여주리라 해서 딱 지옥의 방에 갔습니다. 근데 이 둥근 테이블 가운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음식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써야 하는데 숟가락이 내 팔보다 길어요. 그래서 떠가지고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옥의 사람들은 다 쫄쫄 굶어가지고서 지옥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그러면 이제 너에게 천국을 보여주겠다 해서 데려갔는데, 이 천국의 방에서도 똑같이 원형 테이블에 있고 음식 있고 숟가락도 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천국 방의 사람들은 되게 명랑하고 뽀당뽀당 살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였을 때 한 가지 기술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먹어주었을 때, 그러니까 집단 치료란 것도 숟가락도 길고 식탁이 원형일 수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었을 때 그때 치료되고 천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력하고 긍정적인 유대는 치료에서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인지적 왜곡도 수정하고 자신의 감정도 잘 받아들이면서 작업을 촉진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응집력, 유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들을 쓴다고 해도 효과가 없거나 해롭고, 네. 그래서 집단의 처음과 시작과 끝은 모두 다 이 응집력, 긍정적인 유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응집력이란 그 자체, 그러니까 집단이 똘똘 뭉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이 집단이 흩어지면 집단이 아닌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집력이 중요하고, 이 응집력이 잘 되어져 있을 때 다른 기법들도 최상의 기능을 하고, 결국 이 응집력이란 집단원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집단원들이 막 이탈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힘이고, 이 구성원들을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이 바로 이 집단의 매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클럽은 매력이 엄청난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 저의 질문은 그렇다면 이 집단 응집력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첫 번째로는 초기 라포 형성을 하면서 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집단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초기에 라포 형성을 잘 해야 해요. 이것에 따라 이제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는지 관건이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 개방적으로 집단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과거나 장황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세 번째로는 문화를 잘 형성해야 해요. 수용적이고 무비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집단원들이 서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학습하고 이제 모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습하면서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초기 라포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 집단 응집력의 중요성으로 이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 세계가 타인과 정서적으로 공유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타인으로부터는 수용이 되었을 때 이 치료 집단이 긍정적이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자기 개방하고 공감하고 이제 수용되고 신뢰되는 공간이구나, 내가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신뢰의 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단은 그 개인의 과거, 실패 경험, 범죄 이런 거에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 집단을 수용하고, 왜냐하면 이
어빈얄롬은 그 병원에서 주로 이렇게 집단 치료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충동과 환상이 내가 이런 충동과 환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무 혐오스러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단 안에서 같이 정서를 공유하면서 아니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이라면 다 그래. 라고 수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들이 나만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만 내 안에 좀 괴물이 있는 것 같아. 나 좀 끔찍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집단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한 집단원이 어머니에 대한 극도의 양가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게 있었는데 어머니를 너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물려받고 싶어.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어머니에 대한 이런 양가 감정, 나 너무 이상한데? 나만 이런 생각하나? 나만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었는데 분석가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다 그렇죠 뭐. 우리 다 그런 생각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똑같구나. 나도 인간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나 괴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편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이 이렇게 응집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자가 사실 이 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1차적인 통합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관계하는 것이 치료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치료자의 첫 번째 과업이 바로 이 집단을 응집력 있는 집단으로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했을 때 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집단을 탁 뭉치면 그 집단원들이 더 빨리 뭉치고 더 응집되고 즉각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출석률도 좋고 갈등도 적고 증상도 빨리 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북클럽 분들도 사실 딱 자기 분야가 되셔서 이제 각지에서 막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다가 북클럽 하는 날에 탁 이제 우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야 라는 이 동질성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을 구성할 때 어떤 공통점이 있고 동질적인 것이 있고 뭐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구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을 유지하려면 이제 안테나를 세우고 이제 집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집단치를 운영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하위 집단이 생기는 거죠. 그 집단에서 약간 또 다른 집단이 생기는 것인데 문제가 이 하위 집단이 집단의 목표와 다르게 이제 행동하면 조금 집단이 분열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것에서도 가장 이제 조금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집단원들끼리 성관계를 맺거나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분열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얄롬도 이 병원에서 이제 집단 치료를 놓기 때문에 뭐 경계선 환자도 있고 행동하는 환자들도 많아서 이 사례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디아나와 톰이 성관계를 맺고 왔다. 집단원들이 싸우기 시작했다. 네,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대학 가서 한 그룹이 깨지려면 거기서 커플이 나와야 된다. 네,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휴학 가고. 네. 근데 이게 왜 영향을 받을까 했을 때 이 집단 치료의 목적도 있고 집단으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사랑을 하거나 성적 관계에 빠지면 둘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 쌍방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위 집단에 영향이 있고 그래도 이러한 하위 집단이 치료적으로 이제 고려될 때도 있다. 그래서 그 하위 집단이 행하는 목표나 이제 행동하는 것이 그 본 집단의 목표와 일치하면 오히려 그 집단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집단에서는 집단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원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제 임의로 하위 집단으로 조를 짜서 이제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는 오히려 집단 응집성에 모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북클럽에 있는 뭐 1조, 2조, 3조, 4조도 하위 집단인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 북클럽의 목표에 맞게 이제 뭐 토론 시간에 막 책 얘기하고 약간 삶 얘기하고 하면은 이게 딱 목표에 맞게 이제 일치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 막 하고 막 이상한 얘기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 집단 응집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집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쨌든 뭐 미래에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구성원들끼리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험인데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경험이다. 그래서 치료자는 이 구성원들을 지금 여기로 딱 끌고 와요. 집중을 강화시키고 데려올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여기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막 고무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갑자기 이제 막 지루하고 건태로운 파티에 대해서 막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치료자는 잘 생각을 하면서 잠시만 집단이 지루하고 건태로운 파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도 뭐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상태가 안 좋거나 저의 감정을 잘 못 깨달으면 승모근이 엄청 뭉쳐요. 네. 승모근이 뭉쳐 막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선생님께서 신체 공감을 해주셔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승모근이 좀 아픈데요? 이제 하면은 제가 막 저기 나가 있다가 잠시만 지금 나 내 몸 어떻지? 내가 지금 뭘 못 느끼고 있지? 하면서 지금 여기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자는 그때 거기에서 지금 여기의 문제로 옮겨 놓아야 하고 이때 응집력이 생기고 상호작용적인 분위기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집단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가 아니라 막 자신의 막 과거 얘기 아니면 장황한 미래 얘기를 막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활동이 안 돼서 집단원들이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올 수 있게 해주고 자 지금 여기에서 경험을 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제 경험을 통합하려고 하는지 탐색을 해야 하고 이러한 개인들 간의 관계의 본질을 딱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메마른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34살의 마리에타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마리에타는 이 집단 치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제 뭐 문제라고 한다면 그 혼외 정사 때문에 생겨난 그 불안감, 죄책감 때문에 치료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마리에타의 과거는 오직 성관계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줘. 이제 많은 남자들과 이렇게 정사를 해야지 내가 살아있듯이 느껴지고 이럴 때만 사람들이 나를 원하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단에 와서도 약간 자신의 불안도 엄청 크고 자기 비하까지 계속 초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도 마리에타가 다른 구성원들의 말을 들어주긴 하는데 자신의 것은 그 어느 것도 개방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이제 집단원과 응집력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었는데 왜냐하면 마리에타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막 저기 나가 있는 유일한 관심사인 그 성관계, 성기로만 나는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어라는 것에 이제 그때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집단이 조금 응집력을 가지니까 이제 마리에타가 예전과 다르게 따뜻함을 가지고 지지를 하고 피드백을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에타는 나는 성적인 관계 아니고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마리에타는 그거 이외로도 인간적인 면모가 굉장히 많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집단에서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약간 새로운 다른 면모들도 개방하고 발견하고 자유롭게 자기 개방하면서 집단 지금 여기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들이 무엇을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는가에 상관없이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참여하고 있어,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 라는 인상을 더 많이 증명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집단 모임에 나와서 막 내가 말을 하고 내 개방을 하면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진짜 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어떤 얘기 하지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개방적으로 참여할수록 언어적 참여가 많을수록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도 높고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부터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참여는 이 대인관계 의사소통과 자기 개방을 오히려 촉진시켜줘요.
저희 북클럽에서도 일어나서 발표하는 것이 자기 개방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집 가서도 저희 일어나서 말하는 날 저도 집 가서 생각해요. 아, 그때 말 좀 잘한 것 같아. 아, 그때, 이런 것도 있고, 그때 말하기 잘했다. 너무 시원했다. 선생님들 피드백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럼 다음 주에는 무슨 책 읽고 또 어떤 거 말하지? 이게 막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개방은 이런 집단 응집에 필수적일 뿐만이 아니라 긍정적 치료과도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구를 토대로 봤을 때도 이제 상호 지지하고 이제 응집력이 있다고 지각한 환자들이 더 많이 출석했어요. 더 많이 오고 싶어서 계속 오고 자기 개방하고 이제 한 사람이 자기 개방하면 막 감명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 개방하고 이때 더 이제 치료적이라고 느껴졌고 이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출산율이 좋습니다. 네, 출산율이 좋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이제 경험과 뭐 참여가 어려우면 지각을 한다거나 뭐 이제 뭐 잘 안 나오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47명의 환자들도 이 집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클수록 집단 응집력도 높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자기개방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명료화한다면 이제 집단 치료자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요. 서로 배우고 관찰하고 모방하는 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집단 치료에 있어서 어떤 점이 성공적인 집단원이고 실패한 집단원일까 했을 때 바로 중요한 것은 인지적 요소가 필수적이다라고 합니다. 충분 요소도 아니고 필수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 이 나의 감정, 상황, 사건을 이 지적인 체제가 나의 경험을 구조화시켜서 감정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희 북클럽 인지적 요소가 굉장히 풍부한 직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치료적 접근을 하려면 이제 치료자와 지도자도 이제 설명, 즉 해석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해석과 설명이 그 집단원들의 사건들을 뭐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질서 있게 만들어 주어서 이전에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런 지식, 인지적 요소, 이러한 탁월한 증거의 틀이 들어오면 이제 스스로 그걸 또 이제 발화하면서 이제 집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치료자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약간 서로 수용적이고 무비판적이고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규범을 조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범이랑 어떤 행동의 형태를 금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처방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료자가 뭐 언어적인 표현이나 뭐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람직하고 집단의 목표에 알맞게 잘 행동하는 이제 집단원이 있다면 이제 다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이제 그 집단원이 말을 할 때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행동을 했을 때 그 집단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일 동안 그 인간관계 훈련을 위한 경영 이제 실무진들을 구성해가지고서 집단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였어요. 근데 이제 한 집단원이 25살이었는데 너무 공격적이고 허풍이 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집단 치료를 하려고 이제 모았는데 가음까지 하고 왔어요. 완전 좀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막 집단원들을 막 방해하고 소리치고 모욕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공동 지도자가 당신의 행동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라고 피드백을 해주는데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어떻게 지도자가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반응을 해주었을까 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공감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이제 했던 것이죠. 이 공동 지도자가 내가 당신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과 자신감의 결핍이에요.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겁을 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겁내고 있는 이 집단원에게 공감해주고 비판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수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 집단원도 이제 딱 변화가 생기고 지도자가 이렇게 공감적이고 무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 집단원들도 그걸 보고 따라해요.
아,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수용적인 집단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집단원들이 다 관찰을 하고 있어요. 네. 다 이제 관찰하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선생님들 엄청 관찰하고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이제 좀 무서운 언니들이 너 왜 이렇게 날 쳐다봐? 이렇게 해서 많이 혼났는데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하고 밖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선생님이랑 어떻게 지금 이걸 해결하실까?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반적 이런 전략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습득을 막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임에 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져요.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다음에 뭘 배워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관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방 행동을 통해서 동일시하면서 배우는 것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집단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내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밖에 나가서 일이 생겼을 때 곤란할 때 뭔가 마치 든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집단이 뭔가 내 어깨에 앉아서 나를 지켜봐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부클럽이 이렇게 할 것 같아. 우리 부클럽이 지금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 뭔가 우리 집단이라면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이제 결정했을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되묻게 되면서 내 안에 이제 집단의 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으로는 사실 집단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제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 이제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 거기에 있던 것을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이제 숙련된 치료자들과 이제 탐색하고 이해하고 과거 해상을 변경하고 재구성시키는 것이고, 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함으로써 이 나의 대인관계를 지각하는 만큼 나의 정신적 건강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집단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평소에 나 혼자였으면 몰랐을 그런 행동들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막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네? 내가 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이런 모습도 나오는구나. 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알게 되고, 이 책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하려 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단호하게 변화의 위험은 없다. 변화의 위험은 없고 오직 나만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고, 이 집단에서는 나뿐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집단원들, 치료자들 모두가 함께 다시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집단 응집력의 중요한 치료성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